윤태민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자. 신병교육대에서의 시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태민은 배속 첫날부터 깨달았죠.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철조망을 스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태민, 또 내 차례다. 오늘 밤에도 첫 번째 초소 근무는 내가 맡아라. 병장 조기훈의 말에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열흘 연속 첫 번째 근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태민은 잘 알고 있었죠. 네, 병장님. 태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한 달. 그는 매일 밤 3시간의 수면을 빼앗겼어요. 다른 병사들이 편안히 잠든 시간, 태민은 추위에 떨며 초소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기훈은 첫날부터 태민을 표적으로 삼았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이도현 중위가 태민을 지나쳤습니다. 태민은 경례를 올렸어요. 중위는 태민의 얼굴에 서린 피로를 보았지만 그저 지나쳤죠. 그렇게 어린 병사를 괴롭히는 건 군기 잡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옆에서 걸어가던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신병은 원래 고생하는 거야. 우리도 다 거쳐온 길이지. 내가 나서봤자 병사들 사이 위계 질서만 무너질 뿐이야. 그날 밤 태민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빛바랜 표지의 일기장은 아버지가 입대 전날 건넨 선물이었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곳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태민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적었어요. 실제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체중은 5kg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특히 아버지가 군인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태민의 유일한 위안은 동기 김지훈이었어요. 지훈은 태민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가끔 몰래 간식을 건네거나 태민의 내무반 청소를 도와주곤 했죠. 태민아, 너무 참지 마. 신고할 수도 있어. 지훈의 말에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움받으면 어떡해? 난 그냥 버티면 돼. 이등병 시절은 누구나 다 힘들다며. 그날 밤도 태민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초소에 섰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차량 소리가 들렸죠. 부대 정문으로 검은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 방문객은 드물었어요. 태민은 총을 바로 들고 긴장했습니다. 정문에서 내리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군무를 쓴 키 큰 남자. 그리고 별이 빛났죠. 태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버지,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강직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윤상도 장군이었죠. 태민은 그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오다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모든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태민의 손에 쥔 일기장이 바스락거렸어요. 다음 날 전체 점호가 있었습니다. 태민은 긴장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연병장의 정렬한 병사들 앞에 새 사단장이 섰습니다. 윤상도 장군, 태민의 아버지였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눈이 처음 마주쳤어요. 윤상도 장군이 천천히 병사들 앞을 지나며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죠.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태민의 앞에 선 윤상도는 잠시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군인다운 표정으로 되돌아왔어요. 마치 처음 보는 병사를 대하듯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등병, 이름은? 이등병 윤태민입니다. 사단장님.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상도는 잠시 태민을 응시하더니 다음 병사로 이동했어요. 태민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행히 아무도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죠. 점호가 끝나고 태민은 서둘러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왜 하필 이 부대에 사단장으로 오게 된 걸까?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야, 새 사단장님 무섭더라. 눈빛이 장난 아니야. 지훈이 태민에게 속삭였습니다. 태민은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그러게. 근데 평판이 좋다던데. 엄격하지만 공정하다고. 태민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장 조기훈이 생활관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 오늘부터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새 사단장이 군기 잡는데 엄청 신경 쓴대. 특히 너 윤태민. 조기훈은 태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이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일과가 끝난 후 태민은 혼자 화장실 칸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말하지 말자. 나 혼자 이겨내야 해. 태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도 평범한 이등병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태민과 윤상도는 서로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부대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은 서류 전달을 위해 사단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문이 열리며 윤상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죠. 이등병, 사단장님. 태민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윤상도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 질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태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러나 태민은 여전히 군인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상도는 태민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의 눈에는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생활에 문제는 없니? 태민은 순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끝내 입을 다물었죠. 아니요, 사단장님. 이상 없습니다. 윤상도의 시선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았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윤상도는 걸어갔습니다. 태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남았지만 여전히 혼자 버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도 태민은 부당하게 초소 근무를 섰어요. 조기훈은 여전히 태민을 괴롭혔고 다른 간부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태민의 뺨을 스쳤죠.
그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태민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얼른 닦아냈습니다. 군인은 울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먼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민은 급히 일기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군가 초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자세를 바로 하고 총을 들었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윤상도 장군이었습니다. 달빛이 윤상도의 군모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태민은 숨을 멈추고 경례를 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사단장이 직접 초소 점검을 나오다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이등병 윤태민, 오늘 당신의 보초 순번이 맞습니까? 윤상도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태민의 표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태민은 순간 망설였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닙니다, 사단장님. 결국 태민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윤상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병장님이 대신 서라고 해서 왔습니다. 태민의 말에 윤상도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태민에게 보초 일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태민이 건넨 일지를 꼼꼼히 살피던 윤상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정상 근무에 세배를 섰군요. 윤상도는 일지를 다시 태민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등병, 지금부터는 규정된 보초만 서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요. 그 말을 남기고 윤상도는 뒤돌아 떠났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부들이 분주히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전체 간부 회의가 열린대. 사단장님이 직접 소집했다던데. 무슨 일이야? 병사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태민도 어젯밤 일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오전 10시 모든 간부들이 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중대장부터 소대장까지 모든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윤상도는 침착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야간 순찰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상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간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보초 일지를 확인해 보니 특정 이등병이 한 달 동안 정상 근무의 3배에 달하는 보초를 섰더군요. 다른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상도는 테이블 위에 보초 일지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간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감찰반을 가동하겠습니다. 부대 내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도현 중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태민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이도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생 시절 윤상도 장군의 강연을 듣고 감명받아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존경하던 장군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침묵했지? 그날 저녁 태민은 평소와 같이 내무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기훈이 달려들어 태민의 옷깃을 잡았어요. 너 사단장한테 일러 바친 거냐? 태민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장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 어제 사단장이 보초일지 검사하고 오늘 감찰반 돈다는데 너 아니면 누가 일렀겠어. 조기훈의 눈에서 분노와 공포가 번갈아 비쳤어요. 그때 내무반 문이 열리며 윤상도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조기훈은 놀라서 태민을 놓고 거수 경례를 했죠. 병장 조기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기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태민에게 물었어요. 이등병, 무슨 일입니까? 태민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순간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러나 지금 말한다면 아버지의 힘으로 해결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청소 지적 받고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태민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무반 전체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저녁 8시 전체 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중대장들은 참석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윤상도는 내무반을 떠났습니다.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기훈의 시선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어요. 저녁 8시 간부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윤상도는 테이블 위에 한 권의 노트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등병 윤태민의 일기장입니다. 제가 어제 초소에서 발견했어요. 태민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롭힘의 기록이 담긴 노트였죠. 태민이 초소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윤상도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여기에는 지난 2달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온갖 비인간적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타, 가혹행위, 부당한 명령,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간부들의 침묵 말입니다. 윤상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대한민국 육군은 이등병의 눈물을 밟고 굴러가는 겁니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죠. 그때 이도현 중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도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윤상도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중위님, 당신은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윤상도는 다시 모든 간부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함이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나옵니다. 그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윤상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등병부터 대령까지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도현은 윤상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윤상도는 잠시 이도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도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점호에 모인 병사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중대장이 앞으로 나와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특별병영 문화개선 기간에 들어갑니다. 병장 조기훈은 사단 본부 군기교육대로 이송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조기훈은 창백한 얼굴로 줄에 서 있었습니다. 태민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죠. 또한 이도현 중위는 자원하여 새로운 병영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병사들은 자신이 겪는 부조리를 직접 중위님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태민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대. 사단장님이 전체 간부 회의에서 군기강에 대해 엄청나게 호통치셨고 몇몇 간부들은 무릎 꿇고 울었다는 소문도 있어. 그리고 오늘부터 부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대. 태민은 아버지가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해시태그 사장 계속. 오전 훈련 중 태민은 사단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첫 공식 면담이었죠. 태민은 긴장한 채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태민은 거수 경례를 하고 보고했어요. 이등병 윤태민, 사단장님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윤상도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단장과 이등병의 이중적 관계가 공기 중에 맴돌았죠. 앉게, 태민아. 처음으로 아버지는 태민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윤상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윤상도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내가 이러는 건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야.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윤상도는 다시 태민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 부대의 모든 병사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태민은 아버지의 말에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태민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부터 부대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을 순 없어. 군인으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해. 알겠니?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니, 사단장님. 윤상도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밖에선 사단장으로 부르고 여기선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날 오후 태민이 내무반으로 돌아오자 병사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모두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죠. 태민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걸까요? 지훈이 태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사단장님 아들이라는 거? 태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태민은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태민의 대답에 내무반이 술렁였어요. 다른 병사들도 태민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숨겼어? 그냥 말했으면 조병장이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더 미움받을 수도 있었고, 특별 대우 받는 것도 싫었고, 내무반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의 말에 병사들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태민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우리가 방관자였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태민은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정한 전우회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명령을 받지 않았고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병사들의 고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도현 중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태민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이등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단순히 괴롭힘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장에서 태민은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때로는 체력이 부족한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본 이도현 중위는 태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태민아, 많이 달라졌구나.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위님.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장교가 되었어. 대학생 때 강연을 듣고 감명받았었거든. 그런데 군대에 와서는 점점 그 초심을 잃어갔던 것 같아. 미안하다, 태민아.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중위님. 저도 처음에는 말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이도현은 태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한편 병영 문화 개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소통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윤상도 장군은 직접 병사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었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태민은 야외 훈련 중 우연히 군기 교육대로 가는 조기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조기훈은 처음으로 태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다, 태민아. 누가 내 뒤에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겠냐.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장님.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조기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 이제야 깨달았어. 그렇게 조기훈은 군기 교육대로 떠났고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태민은 아버지의 숙소로 초대받았습니다. 간만에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한 자리였죠. 윤상도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요즘 어떠니? 태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부대 분위기도 달라졌고 저도 변화하고 있어요. 윤상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냈으니 말이야. 태민은 뭉클한 감정에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 부대에 오셨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의 목표가 무엇인지요. 윤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곳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해. 내가 군인이 된 이유이기도 하지. 태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내면에는 이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이제야 너를 군인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태민아. 아버지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상도 장군의 개혁은 단순히 한 부대에 머물지 않고 사단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윤상도식 병영 문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매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시찰을 오는 날이었어요.
태민이 속한 중대는 모범부대로 선정되어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병사들은 분주히 준비했죠. 태민아, 긴장되냐? 지훈이 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가 만든 변화니까. 시찰단이 도착하고 윤상도 사단장은 직접 부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개선된 병영 시설과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우리 사단의 핵심 가치는 존중입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군인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찰단은 감탄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 중 한 국방부 장관이 물었어요. 이런 변화가 전투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윤상도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자발적 참여도가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대원 간 신뢰가 형성되어 실전과 같은 훈련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찰단은 직접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민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태민에게 물었죠. 이등병, 최근 부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태민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동료로 존중합니다. 두려움이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그래서 더욱 강한 팀워크가 생겼습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관계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시찰이 끝난 후 국방부는 윤상도 모델을 정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상도는 전체 부대원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의 성과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진정한 군대는 폭력과 억압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엄격한 군인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지역신문에 병영 문화혁신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윤상도 사단장의 개혁 사례와 함께 얼굴이 가려진 채 인터뷰한 병사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일어납니다. 태민은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리고 오늘따라 더욱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태민은 이도현 중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민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들은 부대 뒤편 조용한 벤치에 앉았어요. 이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저녁 후에 장관님이 제안하신 병영 문화 개선 민간 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했어. 내 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셨거든. 태민은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중위님.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태민아.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변화입니다. 중위님도 아버지도 그리고 부대원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해질 무렵 태민은 혼자 철조망 앞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던 자신이 생각났어요.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요. 태민은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글을 적었어요. 오늘도 많은 것이 변했다.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낸 변화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런 아버지를, 이런 군인을 존경한다.
전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태민은 사단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제 일병이 된 태민은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윤상도는 창가에 서서 태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은 거수 경례를 하고 보고했습니다. 일병 윤태민, 사단장님 호출에 따라왔습니다. 윤상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편하게 해, 태민아.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태민은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상도는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다. 병영 문화혁신 모범 사례로 우리 사단이 선정되었어. 그리고 내가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 태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는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견뎌낸 그 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태민은 뭉클한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창가로 다시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 나는 진퇴양난이었다. 아버지로서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는 공정해야 했으니까. 그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지. 태민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아버지. 저도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윤상도는 다시 태민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태민의 저녁식 날 부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윤상도 사단장은 직접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전역증을 수여했어요. 태민의 차례가 되자 부대원들은 특별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병 윤태민, 군 생활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단장과 이등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두가 지켜보았어요. 윤상도는 공식적인 표정으로 태민에게 전역증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죠. 태민이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저녁이구나, 태민아. 태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됐어. 내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지훈아. 정말 고마워. 지훈은 태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있어서 이 부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태민은 내무반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로 가득한 곳이 되었죠. 예전의 공포와 침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후 5시 태민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윤상도 사단장도 그곳에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니? 윤상도가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대학으로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상도는 놀란 듯 태민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이니? 내가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태민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요.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윤상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어요. 부대를 벗어나 조금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뒤돌아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진짜 군인 같네요, 아버지. 태민의 말에 윤상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래,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태민아.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걸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죠. 태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고 성장했으며 진정한 용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볍네요. 태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윤상도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가? 마음이요. 이제는 정말 가볍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대는 그들의 뒤로 점점 작아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에 일어나는 파문처럼요. 대학 복학 후 첫 학기가 시작된 날, 태민은 학교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영 문학에선 국방부 청년 자문단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원해 보려고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내 경험은 분명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태민은 자신감 있게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몇 주 후 태민은 국방부 청년자문단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첫 회의 날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는 다름 아닌 이도현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방부 개혁 추진단에서 일하게 된 그는 태민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태민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이날 해시태그 8장 계속. 태민의 제안으로 병사 인권 지킴이 프로그램이 국방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부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감찰팀이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도현이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어, 태민아.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태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에겐 내 아버지의 모델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 같은 청년들이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병사 인권 지킴이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부대 내 가혹행위 사례가 크게 줄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이 성공적인 사례는 국제군사포럼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죠. 어느 날 태민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리는 새로운 병영문화 10주년 기념식이었어요. 태민은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기념식 날 태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들, 예비역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모두가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죠. 연단에 오른 윤상도 장군은 이제 국방부 차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존중의 가치가 군대 문화에 뿌리내린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상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 이등병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잃지 않았죠. 윤상도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 있는 태민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등병을 단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청년정책자문위원이 된 제 아들 윤태민입니다. 청중들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아버지와 짧게 포옹을 나누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청중들은 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했어요. 저는 이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군대,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나오니까요. 태민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상도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태민과 윤상도는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생각해보면 참 긴 여정이었구나. 윤상도가 말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변화를 제가 이어갈 거예요. 윤상도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내가 꿈꾸던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단장과 이등병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군대 전체,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입대 전날 건넸던 이제는 낡고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몇 줄을 적었죠. 이제 나는 아버지의 군복을 입게 되었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그날 초소에서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었다. 태민은 일기장을 닫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군복, 아들의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군인들에게 전해져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에 일어나는 파문처럼 끝없이 퍼져나가면서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